원장님, 그 교정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방사선 사진 촬영하시잖아요. 진단하고 치료 과정 평가하시려고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사선 사진 촬영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이제 치아나 요 전체 주변이 치아 주변에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있고요. 기본적인 건데 두 번째는 얼굴을 정면에서 찍어서 비대칭 여부를 보는 그런 방사선 사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측면을 찍어서 입이 어느 정도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또 뭐 아래턱은 좀 긴지 아니면 위턱이 큰지 아니면 아래턱이 작은지 뭐 치아가 돌출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측면에서 찍는 방사선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아동에서는 이렇게 손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성장에 어떤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개인 치과 의원에도 이제 CT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CT를 촬영을 해서 우리가 환자의 어떤 3차원적인 문제를 평가를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진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방사선 사진이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것들 보면은 뭐가 뭔지 잘 구분도 안 되고 왜 찍는지 그 방사선 사진에서 어떤 점을 보시려고 촬영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너무 질문이 큰데, 그래서 뭐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방사선을 찍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찍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하나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만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이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교정 치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사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교정 치료할 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이 치아 전체를 갖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치아 개수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영구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전니가 어느 정도 언제 탈락될 건지 그런 걸 대략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아가 선천적으로 결손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치아가 상실, 없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는지 있는지를. 그리고 뭐 이제 사랑니 존재 여부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먼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 빨간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뼈의 높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적절한 높이로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빨간 화살표처럼 잇몸뼈의 높이가 약간 낮아서 이 부분을 교정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지를 좀 평가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랑니가 이제 한눈에 보이잖아요. 위에 빨간 부분이 이제 위에 사랑니고 아래 파란 부분이 이제 아래 사랑니인데, 이런 것을 보고 치료할 때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뽑아버리거나 그런 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빨간색 서클처럼 원이 보이는데 이쪽 부위가 아래쪽 턱관절의 부분인데, 턱관절에 어떤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대략 기초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교정하시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 이제 빨간 이렇게 막대기가 보이잖아요. 이게 치아들의 각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도를 올바르게 수정을 해야지, 뭐 치아를 반듯하게 배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 사이를 올바르게 배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빨간 부분이 이제 잘못된 각도이고 이것을 수정하는 걸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료 끝난 경우에요. 물론 이제 사랑니 다 뽑고 치료 이제 잘 된 경우인데, 이때 이제 그 아까 빨간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요렇게 배열이 돼야지 좋은 교정 치료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약간 노란 게 있는데 이쪽 부분은 흰 게 맞는데 약간 수정된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내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고, 하얀색 라인처럼 이렇게 평가되어야지 좋은 겁니다. 원장님, 근데 파노라마라는 게 입체적인 걸 평면상에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치아 배열도 약간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곡면을 평면으로 펴놨기 때문에 이미지에 왜곡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질문 예리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쭉 써서 보면, 왜곡은 약간 있긴 있지만, 요게 그래도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러 가지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CT나 이런 방사선 사진을 갖다가 루틴하게 이렇게 찍으려 그러면 방사선 양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좀 심하고 파노라마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치아 각도를 반영하는 것도 거의 맞다. 그리고 방사선 노출량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촬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많은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많이 찍는 거군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아까 이제 사진 보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찍어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치과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싶잖아요. 그건 환자 입장에서 누구나 다 그럴 텐데. 그래서 내가 치료받는 치과가 좋은 치과냐 아니면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환자의 관심이 약한 치과냐를 평가를 할 때, 이러한 방사선 사진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매달 찍을 필요는 없지만 6개월에나 1년에 한 번씩 찍어서 치료 진행되는 것을 주치의 선생님이 보시고 또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치과가 좋은 치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방사선 사진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치과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요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방사선 사진에 대해서는 오늘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 감사합니다.